오늘 이 시간 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오랜만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아주 뜨겁게 들어왔어요. 1조 원이 넘게 거래소에서 순매수를 했는데 삼성전자에 무려 9,207억 원, 8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몰렸거든요. 삼성전자가 5% 급등하는 것 언제 봤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시간에 다뤘던 게 네. 그 돌아온 외국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한 4천억 정도가 매수 들어온 게 이게 얼마만이냐 그랬는데 네. 딱 일주일 만에 또 그 어제 1조 3천억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또 우리에게 또 방송거리 또 숙제를 던져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오늘은 삼성전자에 들어온 그리고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1조 3천억 들어온 외국인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들어온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최근에 뭐 시황 관련해서 할 얘기가 있습니까? 종목 얘기밖에 없는데 네. 아마 또 새로운 화두를 던져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또 뭐 한 3라운드 좀 들어가는 느낌인데 우선 제가 그 지난주에 봤던 그림 비슷한 그림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지고 나왔던 게 이런 거였어요. 지난 그 올해 들어서 2월 4일, 5일 요때 이제 한 4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4천억 외국인 매수가 그 이후로 박살났다가 다시 외국인 매수가 7월 중순부터 들어옵니다. 이게 아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7월 중순부터 들어와서 지난주 딱 화요일 7월 21일 보시면은 4천억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야 외국인이 돌아온 것 같다 해서 시장이 좀 더 안정감을 가져갈 것 같다. 그 얘기를 지난주 수요일 방송에서 했는데 딱 일주일 만에 어제 1조 3천억이 들어왔거든요. 네. 사실 1조 3천억이 매수가 들어온 것은 도대체 왜 들어왔을까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대충 또 시장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지난 그 코로나 때문에 3월에 조 단위의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채우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이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조 3천억의 매수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팔았기 때문에 들어온 측면도 크다. 그리고 주가가 폭락했기 때문에 폭등이 나왔었거든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 물론 오늘은 저만큼은 안 들어올 겁니다. 네.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왜 들어왔을까를 봐야 되는데 역시 지난주에도 제가 똑같은 그 패턴으로 봤어요. 그럼 뭘 많이 샀는가를 보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삼성 SDI,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LG화학, 포스코, 네이버, 삼성전기 등등등인데 삼성 다 좋습니다. 삼성 SDI도 무려 1,000억 들어왔어요. 근데 삼성전자와 비교해 보면은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까지 와버리죠. 특히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합하면은 1조입니다. 1조. 1조 3천억인데 총 3천억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1조가 뭐 삼성전자면 그러면 삼성전자만 샀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왜 이렇게 많이 매수를 했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삼성전자는 똑같은 케이스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주식을 산다 그러면 무조건 사야 되는 1순위를 사야 되는 종목이 되겠고. 그렇죠. 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두 번째로 이제 삼성전자 그 자체를 사기 위해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케이스는 과연 뭘까를 생각해 보면은 아마 9천억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던 것은 이 두 가지가 어제는 겹쳤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첫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이거죠. 그 달러 인덱스가 되겠는데 2020년 여기가 2020년 올해입니다. 올해 들어서 계속 보시면은 약세가 얼마나 강하게 진행되냐면 지난 3월에 어떤 저점을 깨고 내려올 정도로 약세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금값이 온스당 뭐 2,000불을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원자재 가격 뛰고 있고 뭐 금값이 오르고 금이 안전자산이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안전자산을 찾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달러의 약세 때문에 다른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런 달러 인덱스를 보면 약세를 보이는 것은 결국 코로나로 지금 가장 곤란을 겪고 있는 게 미국이거든요. 네. 돈도 가장 많이 풀고 있고 해서 달러 약세가 나오고 있고 달러 약세가 나오다 보니까 다른 자산이 튀고 있고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마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에 들어오고 있는 이 자금들은 상당수는 대한민국 주식을 사기 위해서 들어온 종목일 수도 그런 자금일 수 있다는 말씀 우선 하나 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또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까? 최근에 계속 이슈화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개별 지금 이슈, 인텔과 관련해서요. 그렇죠. 인텔과 조금 AMD 주가를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인텔 주가가 지금 지난번에 한번 실적 발표 이후에 폭락을 했죠. 갭 하락 폭락하고 나서
아직도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박살난 상태에서 머물러 있고 반대로 AMD 경쟁사인 AMD 같은 경우는 급등 이후에 고점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네. 주가가 완전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데 지난 그 실적 발표 때 인텔이 얘기했던 얘기가 아직도 그 충격 여파가 가고 있다. 인텔이 지금 쇠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 회사를 좀 분류를 해보면 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작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이제 팹리스 기업이라고 해서 그 설계만 하고 이 칩을 만드는 공장이 없는 회사가 있어요. 공장 만드는데 워낙에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본이 부족한 쪽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본이 없는 쪽은 주로 팹리스 기업이 맞습니다.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 같은 거, 그다음에 퀄컴 같은 기업이 그에 해당되고 반대로 이제 설계한 것을 받아서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회사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게 최근 급 부각하고 있는 주가도 급등하고 있는 대만의 TSMC. 네. TSMC는 슈퍼 을이라고 합니다. 보통 수주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오히려 수주를 골라서 할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요번에 인텔 수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7나노, 6나노 관련해서 인텔 수주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좀 약한 쪽의 팹리스 기업들이 준 주문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뭐 우리 캐파가 다 됐다.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질 정도로 파운드리 쪽에서는 TSMC가 가장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세 번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이 설계와 제작을 모두 다 하는 회사, 종합 반도체 회사인데 여기에 이제 인텔이 들어가죠. 삼성전자가 들어가고요. SK 하이닉스가 들어가는데 이 종합 반도체 회사에 들어간 인텔이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7나노 공정에 문제가 생겨서 이걸 아무래도 위탁을 해야 되겠다. 이건 거의 망신 수준이에요. 아마 인텔이 1968년에 세워진 이래로 거의 독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21세기 들어서 2000년 들어서 자꾸 이런 실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번 실기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인텔 같은 경우는 영향력이 약화가 되고 그 파운드리 업체들의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TSMC가 주목을 받고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주문은 TSMC 쪽으로 간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그럼 왜 뛴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CPU든 아니면 GPU든 분명히 인텔의 영향이 약화되고 그다음에 주문이 위탁 쪽으로 나가게 되면 삼성전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삼성전자로도 그렇죠.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가 한 50% 이상을 넘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20%가 안 돼요. 지금은. 근데 이게 또 커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삼성은 지금 그야말로 위기이자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큰 고비에 와 있다. 어쨌든 어제는 외국인 수급은 이 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시장을 키운 게 아닌가, 판을 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요걸 이제 우리가 좀 함께 고민을 해볼 문제가 그림을 하나 좀 더 보겠는데요. 고객예탁금 추이를 한번 더 보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외국인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판을 키우고 있고 외국인 유동성이 지금 좋아지고 있죠. 거기다가 개인 자금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고객예탁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이후로 가파르게 늘어났던 이 부분이 지금도 현재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삼성전자 어제 외국인 매수가 거의 1조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 누군가 팔았겠죠. 누가 팔았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팔았겠죠. 잘 먹고 팔았습니다. 요즘 매매 잘하거든요. 잘 먹고 팔았고 그 현금 만드는 게 그대로 어디에 갔냐면 설마 주식회사에 빼겠습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또 고객예탁금이 되거든요. 고객예탁금이 늘어나는 방법은 주식 계좌에다 돈을 입금하든지 아니면 안에 있던 주식을 팔아서 그냥 놔둬버리면 고객예탁금이 늘어납니다. 과연 이 자금이 개인이 1조 가까운 외국인 삼성전자의 매도 금액이 과연 어디에 갈 것인가. 그리고 외국인 유동성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갈 것인가에 따라서 또 시장 판도는 또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수급 관련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결국은 삼성전자가 움직였던 것도 모멘텀 있는 곳에 유동성이 몰린다. 아마 이 패턴은 이번 주에도 계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에도 개별적으로 호재가 되겠지만은 네.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도 굉장히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향후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TSM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급등을 하면서 대만의 각권지수 사상 최고가 또 경신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또 실현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 가장 큰 폭으로 순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렸고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 그동안 삼성전자를 가장 크게 순매수를 했었는데 어제는 9천억 원 가까이 팔았습니다. 개인이 판 물량을 또 외국인이 가지고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개인들의 유동성은 그래도 지금 넘쳐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 예, 뭐 8월장이 이제 이번 주면 7월이 또 끝나죠. 네. 8월에 들어가고 그리고 9월 같은 경우는 뭐 공매도 금지가 해제가 되는데 이거 해제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지금.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분위기에 정부에서 지금 그걸 그냥 놔두겠습니까? 단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뭔가 좀 바꿔서 하든지 미루든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한 가을까지 이 유동성 장세가 계속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8월에 어떤 우리가 아까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삼성전자도 인텔이라는 모멘텀이 터지면서 수급이 몰려버린 거죠. 해서 워낙 뭐 유동성이 넘치니까 결국은 이 모멘텀이 있는 곳에 자금이 몰려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8월 들어서도 우리가 어떤 모멘텀, 어떤 장세가 나올 것인가. 8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유동성 관련된 장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또 거기다가 코로나 이슈도 계속될 겁니다. 코로나 네. 이슈. 또 하나 이제 일본 관련 이슈도 있고요. 그렇죠. 8월 4일 날 또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모멘텀을 살릴 수 있는 종목 쪽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잠깐 보면요. 지금 해외 지금 백신 개발 상황입니다. 여기 모더나가 대표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네. 이보다 더 많아요, 사실은. 더 많은 기업들이 지금 백신 개발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의 모더나와 화이자 이 두 쪽이 지금 3상에 진입하면서 아마 이제 한 연말 정도까지는 시판될 것 같다. 특히 미국 대선이 언제입니까? 11월 4일인가요? 11월 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역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 칸을 노리고 있거든요. 그러겠죠. 그게 뭐냐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던 것은 코로나 때문이었는데 그럼 방법은 뭐겠습니까? 이걸 극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백신에 목숨을 걸을 수밖에 없다. 그런 네. 개념으로 보면 이거 가을까지 무조건 백신이 어디서든 나오겠구나. 그 뒤는 모르겠지만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닉신부터 해서 등등등등 해서 많이 만들고 있는데 한 가지 걱정은 뭐냐면 과연 이 중에서 뭐 글로벌 기업이든 우리나라 기업이든 간에 한두 기업이 먼저 선점해버리면 그다음에 시판이 되면 다른 기업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모두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다 성공하더라도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아마 단가는 떨어지고 그런 부분 아마 우리가 좀 향후에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무작정 개발하고 있고 성공한다고 해서 돈이 되진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조금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이런 그 백신 개발 상황 자체가 굉장히 지금 활기를 띠기 때문에 경기 민감 관련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모멘텀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은 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이런 섹터나 어떤 모멘텀에 관심을 또 가질 필요가 있다. 워낙 종목 얘기가 많으니까 반도체는 지금 삼성전자는 개별적인 호재도 안고 있지만은 수급이 들어오니까 이건 뭐 삼성전자를 사기 위해서가 아니고 한국 증시를 사기 위해서 돈이 들어오면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상황이 백신 덕분에 센치멘탈도 좋아지고 실제로 좋아진다 그러면은 경기 민감 관련주를 좋을 수밖에 없고 SK 하이닉스가 납작 엎드려져 있는데 네. 이 종목은 개별 호재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경기 민감 섹터로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8월 이후에 또 한 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도 지금 사자는 말씀이신 거죠? 물론이죠. 네. 예, 가지고 있는 분은 홀딩이고 항상 보면은 급등할 때 말고 그 이후 조정 나올 때 조정 꼭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럴 때 항상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는 말씀드리고 네. 유동성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뭐 증권주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주가는 그냥 안 움직였지만은 유동성 장세 감안하면 증권주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관련 이슈가 조금 더 불거져 나오는데 요 8월 초에 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관련해서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하이트 진로 다른 종목도 사실 있어요. 가벼운 종목 좀 작은 종목 이런 탄력 있는 종목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동진 세미캠이나 하이트 진로 이런 종목을 말씀드리냐면 네. 이 종목들은 최소한 더 실적이 담보가 돼요. 그렇죠. 예, 실적이 좋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후폭풍을 만나더라도 얼마든지 실적으로 버텨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이슈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동진 세미캠과 하이트 진로를 따로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조정이 좀 있었던 종목 중에서 이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 카카오와 NC소프트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도 8월에는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월에 모멘텀이 있거든요. 카카오는 카카오의 자회사 중에서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장에서 꽤 올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장이 곧 됩니다. 네. 지금 8월에 수요, 기관 수요 예측이 되고 한 9월 정도에 빠르게 올라올 것 같아요. 이게 뭐 상당히 지금은 지청사항이 빠른데 카카오의 첫 자회사가 이제 상장이 되면서 뒤에 또 상장식들 자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뱅크, 페이 등등해서 모빌리티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대한 가치가 한 번 더 부각될 수 있는 게 카카오에서 8월에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그 언택트 3인방 중에서 가장 지금 부진한 그 흐름을 보이는 게 NC소프트인데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왜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였냐면 실적에 있어서 언택트 중에서 가장 좋은 프리미엄을 받았었는데 그게 살짝 의심을 받았거든요. 요 부분은 8월 12일인가요? 그때 이제 공성전, 리니지2M의 공성전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리니지의 꽃은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은 공성전이거든요. 가장 큰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고 또 13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8월의 모멘텀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하반기에 또 신작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해외 진출도 있고 그래서 지금의 조정은 8월에 아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8월의 어떤 모멘텀을 생각한다면은 카카오와 NC의 최근 조정은 아마 매수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해서 역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 길목 찾기로 기다리고 있으면은 수급은 몰려올 수밖에 없다 생각하면은 뭐 이런 종목들에 역시 관심을 가지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장 당부의 말씀이라든지 오늘장 전략은요? 네, 뭐 시장 전략은 저는 뭐 한결같습니다. 네. 똑같은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계속 뭐 갈 때까지 가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다 거기다가 개인 유동성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외국인 매수까지 지난주부터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손바뀜이죠. 멀리 가기 위해서는 혼자 가는 것보다도 함께 가는 게 좋습니다. 네. 개인이 좀 팔고 나서 쉴 때 외국인이 땡겨주고 외국인이 쉴 때 다시 기관이 땡겨주고 개인이 땡겨주고 이렇게 순환매로 손바뀜이 이루어져야 지수가 훨씬 멀리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아직도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지금 코스피 일봉을 잠깐 보시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다만 이제 그 ADR 지표 쪽이 지금 100 정도에 머물러 있거든요. 어제 거래소가 1.7% 올랐는데 하락 종목수가 많았어요. 삼성전자가 워낙 크게 그렇죠. 올라서. 이런 부분은 조금 눈에 거슬립니다. 네. 왜냐하면 함께 가는 장이 아니고 이때 지난 3월 폭락 이후에 급등할 땐 ADR 지표 보시면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상승 종목이 폭발했거든요. 다 같이 갔는데 지금은 다 같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라면은 다 같이 안 갈 겁니다. 지난번에 언택트 갈 때 다른 종목들 다 쉬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삼성전자 갈 때 다른 쪽 쉬고 있거든요. 그럼 전기차 갈 때는 또 딴 쪽이 쉬고 결국 뭐냐면 우리가 뒤돌아보면 모든 종목군들이 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쓰나미로도 올라가기 때문에 항상 이상하게 내 종목이 안 간다는 착각을 하실 수 있어요. 결국 지금 지수 2200 넘어서 와가지고 뒤를 돌아보면 내가 언택트를 가지고 있었던 경기 민감을 가지고 있었던 전기차를 가지고 있었던 바이오를 가지고 있었던 결국은 다 먹었다는 거죠. 그렇죠. 수익률이 낮죠. 다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그 약간 악수를 둔 분들은 내 것만 안 간다는 착각 속에서 이거 갈 때 이거 팔아버리고 저거 갈 때 따라가다가 내 거 놓치고 이 엇박자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어느 쪽이든 좋아요. 언택트 아까 조정받은 종목들도 좋고 가고 있는 IT도 좋고 바이오도 좋고 다 좋은데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내 것만 안 간다는 착각 속에서 자꾸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그런 현상 때문에 자꾸 따라붙다 보면은 손실만 난다는 거. 네. 그래서 지금은 안 가고 있는 좋은 종목들, 실적 좋은 종목들 가지고 길목 지키게 하고 있으면 순환매로 반드시 간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은 시장 수익률보다는 훨씬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걸 한번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길목 지키기 전략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